자, 숙제한 거 있었죠?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30) 36쪽에 9번이요. 아하! 이게 산수가 지랄 같아요. 자, 9번 보면 가나다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가나다인데 얘네들이 조건은 뭐냐면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 오! 그러고 나서 분자장 구성 원자가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5개래. 응? 그러면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얘가 2개면 이거는 틀림없이 뭐라는 거야? X, Y. 자, 얘는 틀림없이 X, Y. 그런데 나를 보면 이거는 3개니까 X 2개, Y 하나 거나 또는 X 하나에 Y 2개 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얘는 5개니까 좀 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나니? 야, 아니 몰 질량 있잖아. 몰 질량이 뭐야? 1몰 질량이죠. 1몰 질량이니까 얘네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분자량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분자량이 얼마니? 이거는요 15M. 그리고 15랑 봐도 전혀 무방해요. M은 그냥 하나의 비례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쪽에 뭐가 나오냐면 22M.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X와 Y의 원자량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런데 바로 표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 야, 원자량 X하고 Y 구하잖아? 그러면 얘 X가 더 큰 숫자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X2냐 XY2냐에 따라 걔네들 값이 바뀌거든요. 그래. 그럼 구해보자. X 더하기 Y는 15M. 저 둘 중에 하나.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감각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이런 거야. 만약에 이게 15M이잖아? 그럼 15M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잖아. X가 하나든 Y 하나든. 그러면 15M에 반이 7.5잖아. 그럼 여기다 7.5를 더하면 22.5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무거운 X가 더 들어갔잖아? 그러면 22.5 더 큰 숫자. 가벼운 Y가 하나가 더 많잖아? 그럼 22.5보다 작은 숫자. 이렇게 나와야 돼. 어때? 생각할 만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22.5보다 작은 숫자니까 가벼운 게 더 많이 들어간 X, Y, 2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너네들이 생각을 했어. 너희들 정도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럼 X 더하기 2Y야.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22M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연립을 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 뭐야? Y가 7M이다. 그럼 X는 얼마야? 8M이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애가 딱 주어진 거죠. 만약 요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가지고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잖아? 그럼 이 숫자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면 당연히 아래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우의 수대로 하기 전에 조금 이제 고학년들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나. 그럼 이제 이게 7M, 8M이라는 걸 알았어. 이게 지랄 같은 거야, 이게. 얘네들은 38M이래. 헐. 이게 얼마나 지랄 같니?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와. 그럼 5개니까. 자, 한번 다 따져볼까요? X 하나에 Y 4개. X 2개에 Y 3개. X 3개에 Y 2개. X 4개에 Y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M자 빼고 38로만 계산해볼까? 그럼 X 하나. 그럼 이건 8 더하기 7, 3, 28. 이렇게 하니까 얼마밖에 안 돼? 36밖에 안 되죠. 그럼 결국 36밖에 안 되는데 38이 되려면 무거운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거 봐라. 얘 하나 늘어나고 얘 하나 줄어들었지. 그럼 아마 1 커질걸? 그럼 이거 2가 커져야 되니까 당근 이거 될 거다. 그러니까 수학적 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X 4개 3만 24. Y 2개 27, 24. 그러니까 이거 딱 38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X3, Y2구나 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 있죠. 이거는 왕도가 없어. 더하기밖에. 화학은 나중에 이제 너네들 이제 고1 화학은요
할 게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로. 근데 고2들 가면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 수학. 그러니까 사칙연산은 완전 기본값이야. 그거는 빠릿빠릿하게 머리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암시하도 딱 나오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지금 여기서 기억번 다의 분자식은 x2, y3가 아니라 x3, y2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x1자 한 개의 질량은 자 여러분 얘가 원자량이죠. 원자량은 한 개의 질량이 아니라 1몰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딱 나온 거야. 입자 한 개의 질량은 아보가드로수 NA로 원자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면 입자 한 개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워버렸는데 그럼 외운 거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체분의 그거 이런 걸 도대체 왜 묻는 거야? 그럼 이거 가봐봐. 전체 XY 15M 중에 Y 하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는요 전체가 15M이고요. 그 다음에 Y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7M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15분의 7이겠죠. 그럼 이번에는 나야. 그럼 나는요 전체가 22M이에요. 그럼 22분의 얘네들은 XY 2였으니까 Y가 2개 들어가 있잖아? 그럼 2개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4M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몇 배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가가 나의 몇 배라고 했으니까 나분의 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거 역수치해서 곱하기 하는 거니까 14분의 22 그러면 얘가 2가 될 거고요. 2하고 11이니까 결국 가는 나의 15분의 11배. 어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계산들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한참 해봐야 돼서 이제 잘 되고 있군요. 자꾸 화면이 초점이 안 맞아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11번이에요. 자, 11번 한번 볼까요? 표는 D도시 1기압에 있어. 이거 나한테 계산하다 또 죽는 거죠. 어머, 가나다네요, 가나다. 그리고 이제 분자식이 여기는 완전히 주어졌어. XZ4, 그 다음에 XY2, 그 다음에 XY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1g에 해당하는 부피 이렇게 주어졌어. 상대값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1g의 부피인데요. 너네 오늘 시험 본 거 부피의 비는요 곧 무엇의 비율이죠? 그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1g의 부피는 절대로 부피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1g에 해당하는 몰수의 비율이 77대 28대 44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여러분 우리 몰수와 질량이 나왔죠? 그러면 얘네 몰수 트라이앵글 몰수는 식량분의 질량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그대로 들어가잖아? 어머 뭐야? 1g에 해당하는 몰수를 알려준 거죠. 얘는 결국 뭘 알려준 거니? 식량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몰수와 식량은 어떤 관계라고요? 반비례. 그러니까 1g에 해당하는 부피를 알려줬다는 건 요 숫자는 분자량의 반비례에 한다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여정아 보냈잖아 아침에. 이거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1g당 부피는 1g의 몰수이며 그것은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그걸 그냥 거기다 내가 써주면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바로 그 얘기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문제 한 3번 풀잖아? 여기서는 3번씩은 안 나오죠. 이건 이제 책 한 권이니까. 나중에 고2 가서 일단은 중간고사입니다, 이게. 그때 한 3번도 풀잖아? 그때는 딱 보면 이제 다 알아요. 분자량 반비례? 이렇게요. 그럼 지금 여기는 얘네들 분자량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직접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야. 이렇게 분자량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잖아? 이거는 쉬운 문제. 근데 이렇게 그건 또 비례도 아니야. 반비례로 알려주면 아마 미칠 것 같아. 아마
그럼 얘네들은요. 이들의 분자량이 77분의 1대, 28분의 1대, 44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물론 너네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니까 이걸 다 계산해서 정수기로 이렇게 갖다 놓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계산을 못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니? 그냥 일단 두 개를 가지고 바꿔버립니다. 왜냐면 1대2의 반비례는 당연히 1분의 1 대 2분의 1이지만 2대 1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두 개일 때만.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우선 곱할 거니? 요거 가지고. 왜? 이거 XY, 이것도 XY. 종류가 같거든요. 어머, 그럼 얘들은요. 44대 28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뭐야? 그럼 XY2가 44네? 그럼 X 더하기 2Y가 44고요.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Y가 28이야. 어머, 어디서 많이 본 거 나오네. 그러니까 Y는 얼마나 나오나요? 계산해 좀. Y는 16. 산수다. 그럼 Y가 16이니까 X는 얼마여야 돼? X는 12. 탄소네.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그냥 쓴다면 CO2, CO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렇게 왠지 막 이렇게 실제 이름을 갖다 넣으면 마음이 편하죠. 나만 그런가요? 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Z만 구하면 될 건데 그럼 뭐야? 우린 이렇게 해서 뭘 알았냐면 얘가 28이고 얘가 44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여기 있는 거 하나하고 얘네들을 두 개씩 해서 난 알아낼 거야. 왠지 막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겁나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니? 얘랑 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44대 77. 그럼 얘네들의 분자량은 44대 77. 그럼 이제 요거랑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약분 되죠? 자, 얘네 약분해볼까? 자, 약분하면 몇 대 몇? 11로 약분하면 4대 7이지? 그러면 이거하고 숫자를 맞출 거야. 그럼 몇 배 하면 돼? 1배. 4, 7, 28. 그럼 이것도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4배. 4, 46. 그러니까 16이다. 헐. 그럼 얘가 12인데 이게 뭐야? 4네. 그러니까 H다. 그럼 Z는 얼마라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여기서 니네들이 이걸 틀리는 이유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한 번만 풀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 번 풀어봐서 익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분자량의 비율은 이거와 저거가 몇 대 몇이니? 그럼 얘는 뭘 물은 거야? 요거와 요거를 물었죠. 그럼 4로 약분하니까 4대 11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일몰의 질량은? 그럼 일몰의 질량은 분자량인데 우리는 원자량을 다 구해놨으니까 거기서 원하는 거 다 구할 수 있죠. X, 2, Z, 6. 그럼 이거는 바로 뭐야? 요거 2개, 요거 6개.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30. 그 다음에 또 X, Y, Z, 2. X, Y 28, Z2 30. 그러니까 둘 다 30.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실제로 들어가면 C2, H6 30. 그 다음에 이거는 HCH5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COH2. 원래 이렇게 안 써요. HCH5 이렇게 쓰죠. 포말데하이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제 이름이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뭉쳐서 써버린 거죠. 됐어요? 저것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HCH5 30.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원래 이제 고3 정도 되면요. 웬만한 숫자는 다 외워보십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어. 자, 그 다음 또. 디귿번. 1g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아이쿠! 디귿번 또 나왔네요. 1g당. 자, 1g당 어쩌구.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총 원자수를 분자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나하고 다야. 자, 나는 보이는 게 XY2잖아요. 그럼 보이는 원자는 1몰과 2몰이니까 총 원자는 3몰이야.
그런데 얘는 분자량이 얼마니까? 44니까 44g의 총원자가 3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는요, XY잖아. 그럼 얘는 보이는 원자는 1몰과 1몰이니까 총원자가 2몰이야. 그럼 얘는 원자량 28이죠. 분자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야? 28g의 총원자가 2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이거냐고 묻는 거죠.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답이 안 떠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 디귿. 맞는 말이야? 그러면 얘가 21대 22라는 거구나? 오케이? 야, 저거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몰라. 자, 그 다음 또. 됐나요? 15번. 자, 15번. 15번은 그림가는요. 자, 또 그림 그림도 한번 그려봐요. 그림가는 아까 애들이 저거 물 빠지는 소리야, 에어컨. 자, 피스톤으로 분리된. 그런데 여기서 뭐 하나를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피스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거죠. 그럼 양쪽 기체가 밀잖아. 그럼 피스톤이 멈춰있다는 건 양쪽에서 미는 압력이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압력이 똑같다는 걸 화물에서 이렇게 강조를 안 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럼 뭘로 푸는 거니? 왼쪽과 오른쪽에 부비비는 곳 무엇의 비율이다? 몰수비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피스톤인데요, 여기가 40cm고요, 여기도 40cm네요. 그럼 이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몰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1이란 얘기죠. 아이쿠야. 그러면 여기는 XY2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ZY2가 들어있는데 이들의 몰수가 몇 대 몇으로 들어있다고요? 1대 1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11g이고 요거는 Xg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 나는요, 이제 무슨 짓을 했니? ZY2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ZY2가 들어있는 데다가 뭐를 더 집어넣었다는 거야. 똑같은 건데 좀 확대해서 그리고요. 오른쪽에다가 얘네들 40g을 더 집어넣었어. 자, 써볼까요? XY2가 왼쪽에 들어있어. 그런데 오른쪽 ZY2에다가 이건 Xg이죠. ZY3 40g을 더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20cm와 60cm가 되었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아까는 얘가 1대1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주사기를 꾹 집어넣어서 쭉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밀렸다 그랬어. 1이라는 숫자가 달라질까요? 1몰이라는 숫자가 달라질까요? 절대로 안 달라지죠. 그럼 얘네들은 이게 1이면 20cm와 60cm니까 몇 대 몇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1대 3. 그러니까 아까 1몰과 1몰 있었는데 1대 3이 되려면 이거 몇 몰이 들어갔다는 뜻? 2몰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림만 보고 해석하는 거는 바로 여기까지 그림만 보고 해석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 이해됐죠?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고요. 각 기체는 서로 반응하지 않으며 그 다음 문장. 원자량은 Z가 Y의 2배다. 그러니까 Y와 Z의 원자량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 요거 이제 알려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으라는 거네요. 그럼 뭐야? 지금 얘네들은요, 여기 4g이라고 썼네? 40이죠. 40g, 이거는 11g. 그럼 봐라.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거 그대로 갖다 뽑아냅니다. 요거, 뭐야? XY2는요, 1몰이 몇 g이야? 11g이죠. 그럼 XY2 분자량이 얼마라는 거야? 11.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 들어가 볼까요? ZY3 2몰이 몇 g이야? 40g이죠.
그러면 1몰은 몇 g이라는 뜻? 20g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데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 야, Z가 Y의 2배라고 그랬죠. Z가 Y의 2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X 더하기 2Y가 얼마라는 거야? 11이잖아요. 그럼 Z가 Y의 2배니까 여기는 Y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2개. 그러니까 총 Y가 몇 개? 5개. 야. 그럼 5Y가 얼마라는 거야? 2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Y는 4. 여기가 4니까 4, 2, 8. X는 얼마? 3. 그러면 Z는 얼마?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네들 이제 비율이니까. 그러면 X는 얼마니? 아이쿠! 그럼 이게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ZY2네? 그럼 Z 하나가 8. Y가 2개니까 또 8.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몰이니까 16g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설명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대 16이 다 맞죠? 원자량의 비율은 X 대 Y는 얼마? 3대 4다 맞죠? 그러면 나에서 총 원자수는, 이거 총 원자수야? 나에서 총 원자수는 ZY2가, 그럼 ZY2는 1몰이잖아요? 1ZY2. 그러니까 총 원자수는 3이죠? XY3, Z. 나 자꾸 왜 이렇게 이거를 Z라고 했죠? ZY3는 2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원자는 1과 3이니까 4, 4, 2, 8. 이거는 8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8분의 3배다. 맞는 말이죠. 됐어요? 여기에 디귿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문장을 안 읽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냐면 Y가 이 원자량의 비율이 있죠. Z의 원자량이 Y의 2배라는 걸 읽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어때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건데 별거 없어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부피비는 몰수비다. 주사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쭉 집어넣었어. 그럼 아무리 기체가 피스톤이 움직여도 이들의 몰수가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2대 6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1대 3으로 이걸 맞춰서 읽어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됐어? 오케이. 뒤에 또 문제 좀 냈죠? 오케이. 자, 질문. 50 몇 페이지? 51페이지 8번. 아유, 저쪽 칠판을 옮겨야지. 네, 저 이놈의 물칠판. 이게 글씨는 되게 잘 써지거든. 지우는 게 너무 지랄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번을 보면요. 다음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연소 반응. 아세트알데하이드 연소 반응이야.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맞추래. 아이고, 개수 맞추는 건 뭐요? C2H4O야. 그럼 얘를 태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CO2, H2O가 나온대. 근데 여기 이미 앞에 E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럼 E자가 들어가 있어. 그럼 C는 2는 4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4CO2. 그럼 H 원자는 428개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4자 들어가죠. 그리고 O는요. 여기 O 두 개 있는 거 빼먹으면 안 돼? 428, 4일은 4. 그러니까 12개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앞에 개수가 5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아마 개수비는 몰수비라고 했는데 개몰 부피비 분자의 개수비 개몰 부분. 아마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누가 더 크니? A가 더 크네. 기억번 틀렸죠? 그 다음에 1몰에 이거네요. 자, 만약 얘가 1몰이 탄다면 그때 물은 몇 몰이 나올까? 그럼 얘네들 몰수가 2대4잖아요. 그러니까 2대4가 되려면 물은 몇 몰이 나와야 돼? 2몰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또 0.5몰의 C2H4 얘가 0.5몰이래. 똑같은 거 들어갑니다. 얘가 0.5몰이 탄다면 전체 생성물이야. 그럼 전체 생성물은 자, 몇 몰이 나오나 먼저 계산하는 거죠? 1대 2대 2잖아. 그럼 0.5몰이면 이산화탄소 1몰과 물도 역시 몇 몰이 나오는 거야? 1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먼저 몰을 계산한 다음 이게 중요한 거야? 몰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거. 그럼 이산화탄소가 1몰이니까 분자량 44죠? 44g. 그럼 물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8g이죠. 1몰이니까. 그럼 더하기 하면 얘는 62g 되겠네요. 오케이? 아 근데 이거 51g 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이게 나오냐? 아니 왜냐면 이게 숫자가 나와도 좀 이렇게 얘 배수가 나오거나 반이 나오거나 관계가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51g은 뭐야? 자, 이런 겁니다. 틀렸던 부분, 이해 안 했던 부분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뒤에는 안 냈어요. 뒤에는, 이거는요, 완전 이제 고3용이라서 풀면 다 틀립니다. 완자가, 대부분 이제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런 걸 풀면, 풀다가 다 틀려갖고 안 풀리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걸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질문 끝났나요? 질문 끝났나요? 오케이. 그러면 10, 11, 12, 13은 숙제는 안 냈지만 한번 볼까요? 일단 12번. 자, 12번은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12번을 보면요. M과 염산이 반응한대. 그럼 M과 염산이 반응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화학 반응식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너네들 다 풀 수 있어요. 금속 M 5.4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한대.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충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바로 M을 다 쓸 거야. 그러니까 이 M이 무슨 반응이라는 거야? 한계 반응물.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모든 애들의 양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친구를 5.4g. 어머, 얘 5.4g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냉큼 뭘로 고쳐야 돼? 우리가 아는 건 뭘로 고쳐야 되죠? 그런데 이 원자량을 안 알려줬어. 당연히 그럼 이 친구 원자량 안 알려줘. 걔를 미지수 처리하면 되죠. 자, M이니까 나는 그냥 M 원자량 M이라고 할 거예요. 나는 나중에 막 M 이렇게 나오면 M 원자량 M이에요. 어머, 그러면 이거 요만큼 몰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소기체가 몇 리터가 만들어졌대? 7.2리터가 만들어졌대죠. 어머나. 그럼 이것도 냉큼 뭘로 고쳐야 돼? 몰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 와우! M! 이미 원소기호고요. M이라고 하라네. 나 진짜. 그 다음에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몇 리터라고 하는 거야? V리터. 이것도 애들이 이제 문제를 내면 틀리는 이유가 다 기호로 나와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렇게 V분의 1몰 부피분의 부피가 얘들의 몰수죠. 그러니까 이 몰수와 이 몰수는 아무리 숫자가 아니어도 자, 그들의 개수를 볼까요? 그들의 개수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M분의 5.4 대 V분의 7.2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5대 3이라는 거죠. 그런데 뭘 구하라고 했어? M 원자량을 구하라고요? 풀이과정. 이게 풀이과정이죠. M분의 5.4 대 V분의 7.2는 5대 3. 따라서
M은 얼마냐? 이걸 이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 두 번 쓰지 말고 이게 5대 3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기 하면 얘랑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 알죠, 여러분? 얘가 5대 3이라는 거는 5분의 3이 이거라는 거. 아, 어렵다. 더 이상 못 풀겠다. 더 이상 못 풀겠다. 니네가 풀어야겠다. 풀면 얼마가 나오겠죠? 아니, 뭐, 풀이야, 뭐. 니네가 하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돌아갈 거냐면, 자료를 한번 볼 거예요. 여기 화학식량과 모래, 자료, 아니, 화학발식과 농도의 자료, 49쪽, 자료 1. 이거는 문제 풀이를 가장한 설명입니다. 대빵주명, 뒷빵주명. 문제 풀이를 가장한 설명.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 실험이에요. 어머! 그리고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100이라고 알려졌고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에 부피는 22.4리터라고 알려졌네요. 그리고 나서 야,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 기본 지식으로 머리에다 넣어볼까요?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는 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야, 석회암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보글보글 기포가 발생해.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식으로 꾸미겠다는 거야. 석회암의 염산? 그럼 얘네들이 꾸밀 때는요. 어떻게 꾸며지는 거냐면 이거는 칼슘은 2+고요. 얘는 2-죠. H는 1+고 Cl은 1-죠. 와, 그럼 뭐야? 얘네들 어떻게 반응하나? 잠깐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앙금 반응?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앙금 반응에서는 이런 게 나오죠. NaCl이랑 AgNO3랑 반응할 거야. 그럼 얘네들 똑같은 반응인데 1뿔 1마, 1뿔 1마. 또 우리 앞에 됐던 중화 반응 염산과 NaOH 반응 1뿔 1마, 1뿔 1마. 이런 것들 반응을 시키는 건 어떤 반응이냐면 A, B와 C, D가 반응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뿔마, 뿔마죠. 그럼 이들의 반응을 꾸밀 때는 밖에 거는 밖에 것끼리, 안에 거는 안에 것끼리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꾸미는 게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뭐가 만들어져? NaNO3와 AgCl 앙금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도 H2O 물과 NaCl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AD 더하기 CB가 만들어진 이런 반응이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 그럼 뿔마죠. 근데 여기는 2뿔이마고요. 여기는 1뿔이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항상 얘네들이 반응할 땐 레벨이 맞아야 되죠. 전기의 레벨. 그럼 이게 2뿔이마, 1뿔이마니까 여기도 2뿔이마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앞에 계속 이자를 이렇게 그냥 쓰고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배운 사람 먼저 그냥 쓰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밖에 것끼리 묶었어. 그럼 염화칼슘 CaCl2 수용해. 이건 물에 되게 잘 녹거든요. AQ. 그리고 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서 문제거리가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뭐야 선생님 그럼 이거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1뿔 2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H2CO3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뭐니? H2CO3는 우리가 눈으로 이걸 이름으로 부를 때는 탄산이야. 사이다다. 자, 사이다 뚜껑 열었어. 어떤 일이 벌어져? 기체가 진짜 걔네 뚜껑 열자마자 치 올라가는 거 알죠? 그래서 막 애들 막 장난한다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까잖아요. 미친 짓이지. 그거 청소하는 거 생각도 안 해, 이 새끼들. 그럼 이렇게 탄산이란 말이야. 그럼 바로 무슨 말이니? 우리 모든 화학에서 탄산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이 나왔어. 그럼 절대로 탄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CO2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탄산을 쓰지만 실제로 H2CO3라는 식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CO2가 날아가죠. 그럼 뭐가 남아? H 2개, O 하나가 이렇게 남죠. 그럼 얘네들의 완벽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CO2가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화학 반응식에서 거기에서 A 기체가 발생했죠. CaCO3 더하기 AgCl 더하기 BCl2 더하기 A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그 A 기체가 이제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CO2구나. CO2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 과정 및 결과 탄산칼슘의 질량을 잰대. 얘네들이 반응시킬 거야. 얘는 솔리드거든요. W1g 잽니다. 그러니까 하얀 가루를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자, 요 말도 중요하죠. 충분한 양의 염산을 반응시킵니다. 아이쿠! 그럼 탄산칼슘 다 쓰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게 멋있게 팍 잡혀야 돼? 너 한 개 반응물. 그럼 이것의 양에 의해서 모든 애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 플라스크 한번 그려봐요.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이 담겨 있어. 이 토탈 질량이 얼마란 얘기냐면 W2.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할 거니? 여기 있는 이 탄산칼슘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야. 와, 하얀 가루가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막 반응합니다. 뽀글뽀글뽀글. 자, 삼각 플라스크 뚜껑이 없어요. 이거 일부러 뚜껑 없게 만드는 거야. 왜? 기포가 발생해서 날아가라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니? 자, 이제 여기 들어갔어. 그리고 마구마구 막 반응합니다. 그럼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아무리 이렇게 반응을 해도 반응 후 이쪽에 있는 총 질량은 어때야 돼? 당연히 이들과 같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야? 뚜껑 열어놨죠. 그러면 CO2만큼은 날아가버렸겠죠. 그리고 나서 질량을 재면 CO2 빠진 질량이란 말이죠. 그럼 그 CO2 빠진 질량이 얼마라는 거야? W3. 그럼 왜요? 자, 이거는 의도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알고 싶은데 기체를 모아서 질량을 재는 건 졸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그럼 날려버리고 어떤 원리로?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된 물질의 총질량과 같아. 이걸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간접적으로 알아내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숫자를 넣으면 졸라 쉬울걸. 이게 문자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질량 WCO2는 우리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에서 반응 후 물질 W3를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나오겠죠. 이건 의도된 실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A 기체 이름을 쓰세요. 이건 당연히 CO2고요. 두 번째 반응 개수 AB를 구하세요. 자, 그런데 AB는 다 구해졌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니? 자, 여러분 W1g 질량이네. 질량이 나오면 이거를 냉큼 항상 뭘로 고치는 거야? 이거는 모든 물질들에 고칠 수 있는 한 다 고치는 거야. 물이다. 그래, 조금 아까 우리 탄 읽을 때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을 알려줬죠. 얼마라고? 100. 그럼 얘는 100분의 W1몰이 되겠죠. 어머. 그럼 여기 이산화탄소 와봐. 그럼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는 뭐야? 이산화탄소 A의 화학식량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A. A 화학식량 모르면 그냥 A. A분의 질량 W1 더하기 W2 빼기 W3 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는 2대 3이어서 계산이 잘 같았지만 지금은 1대 1이죠. 그럼 이들의 몰수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계산이 잘 같았죠. 5대 3이라. 그런데 얘네들 똑같아. 1대 1이야. 그러면 따라서 A 분자량은 이제 이건 나도 계산하죠. W1분의 100 곱하기 W1 더하기 W2 빼기 3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여러분? 어때? 별거 없죠. 그래서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저렇게 개수가 지랄 같으면 계산도 지랄 같죠. 됐나요?
1대1, 1대2 얼마나 좋아. 2대3, 3대5가 뭐예요? 니네 아까 왜 얘기 안 했어? 와 진짜 나 지금 뭐 이거 지금 니네 지금 알고 그냥 넘어간 거야? 아 선생님이 또 잘못 썼군. 야 지금 보니까 2대3이 야 이러면 또 할만하지. 2분의 3 아이쿠 자 그래요. 아 그냥 선생님이 잘못 썼구나. 아 맞아 사실 저렇게 잘못 쓰면 허다해. 내 문제를 먼저 내가 계산을 안 했잖아. 저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말려야 돼. 우리 고2, 3은 사실 식만생활하면 지들이 다 계산하잖아. 내가 틀리게 써도 지들이 바로 저걸 다 계산하는데 우리 중 1, 2들은 쳐다보고 있어. 선생님이 틀리는구나. 계산 다 할 때까지. 와 답이 없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보잖아. 아, 지금 보고 안 한 거예요. 아이쿠 자 뭐야 아무튼 저렇게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겁나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은 다른 그냥 풀스틱 한번 해볼까요? 자 탄산칼슘과 염색의 반응에 몰리는 1대2다. 네, 개수 1대2죠. 반응 전후에 전체 질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갔으니까. 이렇다고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이건 니네는 이미 지금 중간고사에 시험 발표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은 100분의 W1이다. 당연해요. 그 다음에 발생한 기체의 질량은 뭐야 이거 앞뒤가 바뀌었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안 되겠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W1 더하기 W2 빼기 W3 그러니까 4번은 X. 그 다음에 발생한 A기체의 부피는 어머나 부피를 물어봤네요. 그럼 부피는 발생한 몰에다가 뭐를 곱하기 해주면 돼? 22.4를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근데 숫자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봐라 2몰수랑 2몰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2.4를 하는 숫자나 여기다가 22.4를 하는 숫자랑 똑같죠. 그런데 절대로 뭐는 아니야. W2는 아니죠. 그러니까 5번 틀렸고요. W1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분자는 그거다. 맞는 말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52쪽 3번으로 돌아오고 13번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완자가 이제 문제를 너무 뒤죽박죽 넣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이제 52페이지 13번 이게 요거를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풀으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좀 쉬었다 합시다. 나는 왜 동생이라고 생각했지? 아니 엄마가 얘기해보고 싶다고 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 그럼 누구 지금 누가 헷갈렸나 본데? 나 뭐 헷갈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또 갑자기 더워져. 뜨거운 거 먹는 건가? 13번. 자,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에 반응해서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장치다. 그래, 아까 그거예요. 그래서 얘 안 찍었어요. 똑같은 실험입니다. 여긴 좀 막혔네. 느슨하게 막은 섬? 느슨하게 막은 섬은 실험을 좀 정교하게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날아가지만 물은 날아가지 말라고. 왜냐면 물도 중간에서 수증기를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지금 여기에서 무의미하고요. 그럼 이 실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걸 하기 전에 A랑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건데 우리 중화 반응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A가 일정한 양이 여기에 들어있어. 그런데 B를 조금씩 첨가할 거야. 그럼 B를 조금 넣었어. 그러면 만들어진 C의 양이 요만큼 만들어지겠죠. 이거 막 우리 중3이네. 일정성분비 법칙이네요.
그럼 여기다 B를 조금 집어넣었어. 그러면 만들어지는 양이 또 늘어나겠죠. 그럼 B를 또 조금 집어넣었어. 그럼 만들어지는 양이 또 늘어나겠죠. 그런데 A와 B가 완전히 다 반응한 그 이후로는 아무리 B를 첨가해도 더 이상 여기 있는 C의 양은 얘 일정성분 이거 이렇게 나오죠. C의 양은 더 이상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난다 라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는 일정량의 A에다가 B를 조금씩 첨가할 때 만들어지는 C의 양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표로 줘버린 거야. 자, 가나다 한번 볼까요? 가나다를 보면 맨 처음에 탄산칼슘이 가는 1g, 나에선 2g, 다에서는 3g 아니네. 나 아무래도 눈이 헛달렸나 봐. 자, 가는 1g, 나에서는 3g, 다에서는 5g 이렇게 반응한 거야. 그럼 뭐 여하튼 얘네들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염산은 W2 132.7g으로 다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염산은 양이 똑같은데 여기에 탄산칼슘을 조금씩 늘려간 거야. 그럼 얘네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맨 처음에는 B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B를 다 썼겠죠. 그런데 B를 많이 집어넣으면 B가 남겠죠. 이게 그냥 우리는 보편적인 해석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하나, 둘, 세 번을 집어넣잖아? 이게 이변이 없는 한 얘는 조금 들어간 거고 얘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아직 추론. 야, 1g은 모두 반응할 걸 아직은 추론. 그러면 결국 얘가 1g에 모두 반응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으면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요거에 한계 반응물에 맞춰서 얘가 발생했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질량 보존 법칙. 얘네 둘의 질량은 저기 보니까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 133.26g이죠. 그럼 그 차이만큼의 질량이 거기서 발생한 누구의 질량이라는 거야? CO2 질량이죠? 한번 빼줘볼까요?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빼줘보세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질량 얼마가 나오나요? 나는 외워요. 얼마라고? 0.44g이 만들어지죠. 어머! 그럼 이게 모두 반응했다는 이건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추론이야. 그럼 이거 3g이야. 그럼 얘 3g도 이게 다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몰라.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일정 성분비. 만약 요거 3g도 다 반응하고 이거 1g도 다 반응했다면 반응에 참여한 물질의 질량이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반응하고 이거 다 반응했다면 만들어진 물질 양도 3배가 될 거야. 지금 이게 3배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야. 자, 만약 이게 3배가 됐다면 얘도 다 반응하고 얘도 다 반응했다는 게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한번 해볼까요? 이게 132.7g이야. 그런데 반응하고 남은 나머지 질량이 얼마가 나왔냐면 134.38g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더하기 해서 얘 한번 빼줘볼까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 얼마? 1.32g. 헐, 딱 3배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얘가 3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한 탄산칼슘도 3배. 그러면 여기 1g과 여기 1g이 모두 반응했다. 확정. 오케이? 이게 확정. 와! 그럼 뭐야? 여기도 똑같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5g에다가 얘가 132.7g이야. 그리고 반응을 했어. 그랬더니 얘는 얼마가 나왔냐면 136.38g이 나왔어. 자, 그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 저거 더하기 이거는 자, 빼볼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오케이. 헐! 그럼 뭐야? 아니, 자, 엄청 중요한 해석이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여기서 동일하죠? 그럼 이 말은 반응에 참여한 물질의 양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그럼 선생님 5g 중에서
몇 그램만 반응에 참여한 거야? 3g만 반응에 참여한 거야. 그럼 2g은요. 반응 안 하고 남았죠.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왜 남았지? 이제 얘 다 썼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염산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결국 와 여긴 염산이 남았구나. 그럼 얘네들은요. 그래프를 그리잖아. 발생한 CO2의 양 0.44 그 다음 중간 빠졌어 1.32 그럼 여기다 0.44 이게 3배 1.3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 1g 넣었을 때 요거 3g 넣었을 때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5g을 넣어도 발생한 건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이 끝났어. 반응이 종결됐어. 완결된 지점이야. 오케이? 이건 중화 반응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이런 양을 따지는 관계에서 다 똑같이 해석이 된다는 것. 아이쿠 그럼 이거 별거 아니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가에서 발생한 X의 몰은 0.01몰이다. 어떻게 알아요? 자 거기 단을 봤더니 단은 문제를 풀 때 단서입니다. 탄산칼슘이 화학식량을 알려줬죠. 그러면 첫 번째 가 100분의 1이다. 그럼 얘는 100분의 1몰이죠. 그럼 반응에 참여한 탄산칼슘 0.01몰이니까 자 계속 1이죠. 그럼 이것도 몇 몰이라는 거야? 0.01몰 이렇게 나오겠죠. 에헤 그럼 나에서 발생한 X는요 3배니까 이거 몇 몰 되는 거야? 0.03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의 부피를 물어봤어. 1몰이 22.4리터라며. 그러니까 0.03 곱하기 22.4 곱하기 자 얘네들은 밀리리터로 물어봤으니까 리터를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하면 67.2 672ml가 맞는 말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한 거 나와 다에서 발생한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똑같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왜? 월통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똑같으니까 반응에 참여한 물질의 양도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넣어준 게 아니라 반응에 참여한 물질의 양. 어때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게 바로 여기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10번, 11번을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오렌지 밥 먹을까요? 마지막 단어.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에 종강할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얘네들 됐고요. 농도 한번 봅시다. 35페이지. 농도는요, 용액의 농도죠, 용액의 농도. 자, 용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할 때는, 야,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되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된 거잖아? 그럼 진서가, 소금은 용매야, 용질이야? 옆발에서도 그렇게 대답이 나오던데. 아이고, 이런. 그 용매가 나 이제, 그래, 그 왜 묻은 줄 알아? 초등학교 5학년을 배우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중2 학생들은 언제쯤 나왔어? 2학년 때도 배웠지, 중3 학생들은. 야? 우리 소금이 뭐에 녹았어요? 물에 녹아서 뭐가 된 거야? 용액이 된 거죠. 아이고. 소금물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는 물질 있죠.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용질이라고 부르죠. 그럼 물처럼 녹이는 물질 있죠.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용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용질이 용매에 녹았죠.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합쳐진 것, 소금물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용액이라고 부른답니다.
뭐야? 당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소금은 용질, 녹는 물질, 녹이는 물질은 물, 용매. 어머나! 그럼 여기 녹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녹아서를 용해라고 하죠. 용자가 다 들어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용자가 녹을 용자인 거군요. 녹는 물질, 녹이는 물질, 녹는 현상, 그리고 그걸 합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야, 용액의 농도를 구할 거야. 그럼 이 용액의 농도를 구할 건데 이 농도 중에서도 니네들이 알고 있는 농도가 어떤 농도가 나올 거니? 이렇게 지우고 우리 중학교 수학 과정에 나온다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제 수학에서 사라졌다고 하대요. 퍼센트 농도. 그래도 조금 소리난 사람도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지 않아요? 퍼센트 농도. 그렇다면 이런 퍼센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니? 이거 여러분 이거와 같은 단어예요. 퍼센트. 그러니까 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애들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화학에서 그렇게 쓰면 큰일 나죠. 소금물분의 라고 하는 건 얘네들은 바로 뭐야? 소금물. 용의 질량분의 소금이라고 하는 건 용질이죠. 용질 질량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죠. 그럼 이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는 거니? 자, 우리말로 곱하기 100을 했죠? 소금물 100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런 걸 백분율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너네 봐봐. 곱하기 100을 했다는 걸 그들의 단위에다가 고스란히 표현을 하죠. 그럼 이거 곱하기 100을 일자를 옮겨서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그래서 100에서 이렇게 단위가 퍼센트가 나오죠. 너네 혹시 중2 때 해수, 바닷물, 염분 이런 거 배울 때 퍼밀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요? 그럼 퍼밀이라고 하는 건 곱하기 얼마를 한 거냐면 1000. 그래서 얘네들 단위가 뭐였을까요? 1000을 곱하기 했던 걸 고스란히 단위에다 표현하는 거야.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이렇게 옮기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안 나와요. 우리는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가 왜 이렇게 이상 야릇꾸리하게 이상한 눈깔처럼 이렇게 생겼니? 바로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백분율이라고 하지. 그렇다면 우리 이런 걸 한번 봅시다. 누군가가 야 15% 수용액이 있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니? 항상 백분율이죠. 15%란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죠.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거야? 용액이죠.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누구의 양을 말하는 거니? 바로 용질. 야, 그 용질이 몇 g이니? 100g 속에 녹은 용질이 15g이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15%.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야, 15% 소금물 150g 있어?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된 소금의 양은 얼마게? 소금의 질량은 얼마게? 이게 아마 그 방정식에 나올걸요? 그럼 너네들 어떻게 하는 거야? 150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해주죠. 너무 되게 어렵다. 100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니야 100은 너무 유치하다. 200으로 바꿔야겠다. 아니 숫자 너무 어려워가지고 15% 소금물 200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질량이야. 자 윤서야 몇 g? 그렇죠. 30g이죠. 그런데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소금이 30g이야? 그 다음 분석 물까지 해야 되겠죠. 물은 170g 요렇게요. 요런 것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 깔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생긴 거냐면 아니 야 우리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질량이지 사람의 질량 사람의 질량 이렇게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은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 한 개, 너 한 개, 너 한 개.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도에서 이제 뭐가 나오니? 무조건 질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의 질량이 아니라 소금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교실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자꾸 하울링가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따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소금의
질량이 아니라 바로 분자가 바뀝니다. 소금, 용질의 개수라고 하나죠? 우리는 몰수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죠. 이런 농도를 몰수가 들어가는 농도이기 때문에 무슨 농도라고 하는 거니? 몰 농도라고 부른답니다. 어머, 그럼 퍼센트 농도하고 달라지는 게 뭔데요? 용액분의 용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몰수, 질량이 몰수로 바뀌었죠? 거기다 또 하나. 바로 용액의 질량이 뭘로 바뀌는 거니? 부피로 바뀐답니다. 단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몰수의 단위는 몰, MOL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뭘 쓸 거니? 리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위로 뭐가 들어가는 거니? 분자 몰, 분모 리터. 그래서 몰 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 어머, 그럼 몰 퍼 리터는 두 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로 단위를 만들어 봅니다. 그럼 이 라지 M이라고 쓰고 이걸 또 몰이라고 읽어주죠. 왜냐면 이게 몰 농도가 몰라리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하면. 그거 그냥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몰 농도. 뭐 별거 아니네? 근데 단위가 라지 M도 있고 몰 퍼 리터도 있잖아요. 나는 몰 퍼 리터를 쓰기를 권장합니다. 왜 몰 퍼 리터를 권장하는 거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0.5몰 퍼 리터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분모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용액이 몇 리터가 있다면 1리터가 있다면 그 안에 용질이 얼마큼이 녹아있다는 거야. 0.5 MOL이 녹은 상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실제로 문제에서는 0.5 라지 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라지 M을 몰 퍼 리터로 바꾸면 이게 금방 나오죠. 물론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나면 그놈이나 똑같은 단위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몰 퍼 리터로 공부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훨씬 더 편리해지는 거죠. 자, 얘네들 기호 좀 한번 써볼까요? 몰 농도, 화학기호 뭐라고 쓰니? 이거는 마치 이제 너네들이 전하,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저항 이런 거 할 때 V는 IR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몰 농도는 M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단위도 M이고 기호도 M이야. 전압하고 똑같네. 전압은 기호도 V고 단위도 V죠. 볼트 아저씨 참 큰일 했어요. 그럼 몰 농도는 M이야. 그럼 여기 용액의 부피는 뭐라고 쓰니? 부피의 영어 단어 볼륨 쓰죠. 그래서 V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몰수는 넘버의 개념이라 이거는 N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화학원이랑 화학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몰 농도는 V분의 N. 그럼 뭐야 이거 몰수 또 나왔다. 야 시험 본 거야. 몰 트라이앵글 있었는데 거기 몰수 하나 더 나오죠. 자, 따라서 몰수 N은 뭐야 이거? MV잖아. 유치하게 뮤비라고 부릅니다. N은 노래는 뮤비라고 부르죠. 이 말 많은 얘기 같죠? 뮤비네. 그런데 이거 오늘 시험 본 거 연결해봐요. 얘는 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NA분의 개수. 이거는 22.4분의 부피. 근데 이제 우리는 용액은 소금, 물 이런 걸 다루는 거니까 이거는 기체에서만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안 나와요. 여기서는 얘도 안 나와요. 요 농도 파트에서는 바로 요거 MB는 식량분의 질량을 계속 바꾸는 과정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공식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야. 야, 아까 15% 소금을 100g이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만들어 봐봐. 그럼 15% 소금을 100g을 만들려고 하면 15% 100g? 그러면 소금이 15g이고요. 물이 85g이에요. 그럼 소금 15g이랑 물 85g이랑 준비를 해서 그냥 섞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만들어주고 맙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뭘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나오니?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야. 0.1몰 포도당 수용액을 1리터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저기서 소금을 준비했듯 여기서도 포도당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포도당을 몇 그램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산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할 일, 이건 실제로 대학 가서 실험하잖아요. 실험 처음에 맨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용액을 만드는 거는 실험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본 단계야. 그리고 나서 그 용액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만들잖아? 그러면 그 다음 실험이 다 나비 효과로 이제 오차가 졸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는 뭐를 할 거니? 여기에서 필요한 포도당 양을 계산해야지.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갈 거죠. 포도당 양 계산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건 몰롱도잖아. M이다, M. 그 다음에 이거 부피잖아. V네? 헐! MV가 딱 보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문제에서 M과 V를 알려준 거지, 너네들한테 나 몰수 알려준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몰수는 MV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풀어 써볼까요? 0.1 MOL per 리터죠. 그리고 곱하기 개 1리터. 그러니까 여기서 리터 약분되고 사라지죠? 아유, 그 뭐야? 0.1몰 포도당이네. 그러니까 포도당 화합식량 180. 어머나, 그럼 우리는 저울로 포도당 18g을 재서 준비하는 거죠. 저울로 쟀구나. 그 세컨드. 이제 화학원을 처음 들었다면 처음 보는 도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처음 보는 도구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책에 예쁘게 그림 나와 있어요. 오른쪽 위에 그림이에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 그 그림이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미술의 소질 없는 접니다. 거기에 진짜 부끄럽다. 어떤 플라스틱가, 그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다. 자, 걔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것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이 플라스크는요, 목이 길고 얇은 게 특징이에요. 그런 거구나?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1리터 이렇게 써 있고요. 목 중간에 라인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니? 얘는요, 요 라인까지 딱 넣으면 1리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딱 1리터만. 그럼 이거 500ml 짜리도 있거든요. 걔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 라인까지만 집어넣으면 500ml, 100ml까지 있거든요. 졸라 귀여워요. 왜냐면 우리 이게 175ml인데 100ml면 요만한 거잖아. 진짜 귀여워. 그래서 나는 그런 짓 안 했지만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갖고 가서 뭐 하는 줄 알아? 거기다가 소주 마셔요. 누가 화학과 아니랄까봐 그런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얇아가지고 잘못하면 금방 깨져요. 그래서 좀 위험한데 꽉 그런 애들이 있어. 막 가져가지 말라고 막 조교들이 막 그러지. 가져가면 안 돼. 우리 실험 도구값이 수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럼 안 되지. 근데 사실 보면 귀여워서 가져가고 싶어요. 여하튼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니? 특정한 부피만 담을 수 있는 플라스크, 이런 걸 부피 플라스크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는 말이 기니까 부피의 볼루메틱 플라스크 F, A지 자꾸 플라스크가 P라고 하는데 F입니다. 플라스크. 그래서 얘를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기는 28g을 여기다 넣고 직접 녹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얘는 목이 얇고 긴 게 특징이야. 포도당 18g을 직접 넣고 여기다 물 넣으면 유리막대를 넣어서 이거를 저을 수가 없어요. 좁으니까 계속 여기가 딱딱딱딱딱 부딪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넣을 때는 그냥 비커에다 먼저 녹여서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자, 세컨드 포도당 18g을 어떻게 할 거니? 비커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녹여서 넣을 겁니다. 녹여서 볼륨메틱 플라스크에 넣는다. 요게 두 번째. 그럼 이건 1리터이기 때문에 이 비커는 뭐 끼케봤자 500ml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물을 가득 따라서 넣는 게 아니라 비커에 물 얼마큼 넣어요? 그건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8g이 다 녹을 정도로만 넣으면 돼. 비커 이렇게 있구나. 그래 이제 이 비커에 이렇게 넣였어. 그럼 물이 이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걸 여기다 넣을 건데 문제는 그냥 넣잖아? 실험할 때 그냥 넣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넣다가 막 흘리고 막 그런다고. 이런 거 넣을 때 뭐 꽂아서 넣어? 깔때기 이렇게 꽂아서 넣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화원 시험에는 깔때기를 꽂아서 나올 거야. 이런 건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실제로 실험할 때는 이렇게 해서 깔때기를 꽂아서 깔때기는 이게 벽에다 이렇게 닿게 꽂는 거야. 한쪽 면에. 그래서 여기다 얘를 보면 쭉 들어가겠죠. 그럼 1리터니까 요거 해봤자 뭐 한 300ml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런 정도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실험할 때는 이거야. 내가 여기다가 아까 커피를 마셨어.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여기에 뭐가 묻어있어? 커피가 묻어있죠. 이건 커피는 색깔이 있으니까 보이지만 얘네들은 투명하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기에 커피가 있기 때문에 이 커피를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는 포도당을 비커를 한번 헹굽니다. 헹궈가지고 여기다 또 부어주는 거야. 그래야 실험의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오케이? 안 그러면 난 18g을 여기다 녹였는데 여기는 18g이 들어갔는데 벽에 묻어가지고 18g보다 적은 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헹궈서 넣는 걸 한 2번 정도 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었어. 그럼 이제 다 해서 여기까지 들어갔어. 그럼 이제 다 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죠. 눈높이를 여기다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리터까지 딱 물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할 때는 실험할 때는 이렇게 딱 넣고 막 이렇게 보면 1리터 딱 들어가죠. 그런데 왜 굳이 이게 이렇게 좁고 길어야 되니?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1리터까지 넣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은 정확하게 1리터까지 이걸 넣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 올라갔을 때 넓으면 조금 올라간 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좁으면 조금만 올라가도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실험의 정교함을 위해서 이게 얇아지는 거야. 그럼 여하튼 이런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얘를 먼저 넣었죠. 그리고 서드 얘가 중요한 거야. 다른 거 다 빼고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표선까지 표선 안 알려줬다. 이 선을 표시된 선이라고 해서 표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을 어디까지? 표선까지 리으수를 물이죠. 조심스럽게 채워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떤 게 되는 거니? 결국 아까 18g 들어갔으니까 0.1몰의 포도당이 녹아있는 전체 용액이 몇 리터가 되는 거야? 1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1리터 속에 0.1몰이 녹아있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걸 만들기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물 1리터를 먼저 넣고 포도당을 녹이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물 1리터를 넣고 포도당을 넣으면 살짝 위로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종 끝에 마지막으로 표선이 1리터가 될 때까지 물을 넣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너네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할 거예요. 이 전교육과정까지 그런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 헹궈서 넣는 거.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 요 눈금 잘 맞추는 거, 요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죠. 어머, 그래서 이제 이게 몰롱도야. 그런데 이제 어디를 볼 거니? 아까 폈던 자료 2번 볼 거야. 49페이지 자료 2.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그대로 나온 거야.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건 니네들이 풀어봐.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야. 풀어봅시다. 됐나요? 자, 실험 기구 이름은 이거는 뭐 지금 한 거니까 부피 플러스 크고. 그 다음에 실험 순서. 자, 진서가 실험 순서 뭐예요? 단어가 맞나요, 연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 설명 듣고 하면 이제 금방 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포도당 질량 X를 구하래. 이거는 조금 아까 했던 거니까 그대로 18g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봐봐. 과정 나에서 비커에 남은 포도당 수용액을 증류수를 씻지 않으면이라는 거야. 아까 그 얘기죠. 분명히 18g을 넣었는데 씻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건 0.1몰보다 적은 양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유입되는 건 그러니까 농도는 0.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포도당 18g에 이게 마지막에 한 말이야. 18g을 물 1리터에 넣으면이라는 거야. 그때는 얘네들은 농도가 0.1몰이 안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봐봐. 분명히 0.1몰이 들어갔는데 물이 1리터야. 그럼 포도당을 넣는 순간 그 용액의 부피는 1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0.1몰보다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작은 숫자. 물론 이 알파? 졸라 조금이야. 그런데 이거를 따지는 거는 문제에서는 이건 0.1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고등학교들은 그냥 막 이런 문제들을 엄청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0.1몰 포도당 중에 200ml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은 M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할 때도 0.1몰 포도당 중에 V가 200ml죠. 그럼 얘를 꼭 뭘로 고쳐야 돼? 우리 계산할 때는 리터, 0.2리터. 그러니까 MV다. 그러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은 0.02몰이다. 맞죠? 그 다음에 포도당 9g이 녹아있는 0.1몰 부피는 얼마니? 자, 이거는 결국 뭐야? 이건 이제 9g이 녹아있는 0.1몰짜리 부피 200ml죠. 그럼 0.2리터네요. 자, 계산해볼까요? MV니까 0.02몰이 9g이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어머나, 포도당 화학식량 180이니까 0.02몰은 절대로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 어려운 거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거. 자,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건 나의 머리만 나오겠네요. 팔만 왔다 갔다 하겠네. 자, 여러분. 몰롱도 공식은요. 별것도 아니죠.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몰롱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0.1몰 포도당 중에 100ml를 이라는 거야. 그럼 봐라, 여러분. 여기에 이거 가지고 그대로 0.1몰 포도당 수용이 처음에 물 넣었을 때 이만큼 들어있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리 물을 넣어도 매우 중요. 용액의 양은 늘어나죠? 농도는 묽어지겠죠? 하지만 절대로 포도당이 0.1몰이라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설탕물에다가 물을 아무리 넣어도 설탕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지금 여기에 5번이 그런 문장입니다. 그럼 몰농도가 V분의 N인데 여기다가 아무리 부피가 늘어나도 몰수가 안 변하기 때문에 부피와 몰농도는 완벽하게 어떤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0.1몰이었어. 그런데 100ml를 1리터로 만들었으니까 용액의 V가 몇 배가 늘어난 거야? 10배가 늘어난 거겠죠. 자, 100ml 0.1리터죠? 그럼 1리터니까 10배가 늘어났죠? 그럼 몰농도는 몇 분의 1이 돼야 돼?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0.1몰에 10분의 1이니까 0.01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준 겁니다. 오케이? 또 어떤 문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 나오냐면 이제 문제 숙제 낼 때 야, 이거 소금물이야. 가열해서 물을 날려버릴 거야. 그러면 소금이 날아갈까? 물이 날아갈까? 물이 날아가죠. 물만 날아가는 거야. 물로. 바닷가에 가면 짠 냄새 나잖아요. 그럼 막 소금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날아갑니다. 코딱지 만큼.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용질은 날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닷가야 막 그게 수만 년을 거쳐서 막 그 수많은 데서 증발을 하니까 증발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데서는 NaCl은 날아가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데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유도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숙제를 먼저 내볼까요? 숙제 48페이지. 자, 원자 숙제 48페이지.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10번, 11번 있죠? 얘는 한번 틀려도 풀어보세요. 같이 풀게. 이거 설명해 줄게요. 자, 52페이지 그거 두 개랑 그 다음에 53, 54 53, 54까지. 그 다음에 잠시 그 다음 쪽 몇 페이지냐? 17페이지냐?
아, 14페이지네요. 잠시 14페이지. 자, 그런데 뭐 하나를 할 거냐면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가 있잖아? 얘네들을 환산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를 환산한다고? 이게 똑같은 농도인데 막 두 개를 얘를 퍼센트 농도로 고치세요. 몰 농도로 고치세요.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유도를 해주겠지만 사실 결론은 외워버리는 겁니다. 유도를 해서 나오는 환산 공식을 외우면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와 있는데 막 책상이 저쪽으로 돌아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험 해봤죠? 너무 힘들어요. 여름 되면 습해가지고 더 힘들어. 안 말라. 자, 뭐가 나오냐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한다고? 아니면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한다고? 그럼 일단 머릿속에 공식이 들어가야 돼. 써있으니까 그대로 보잖아요. 야, 그럼 뭐야? 용질의 질량인데 용질의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에?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꿔야 돼? 에휴, 그럼 뭐가 필요해? 그 용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용액의 부피인데 여기는 용액의 질량이죠. 헐, 질량을 부피로 바꿔? 그럼 얘네들은 그 용액에 뭐가 필요해? 밀도가 필요하죠. 요거 두 개만 쓰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할 거예요. 퍼센트 농도를 또 찍찍 미끄러진다. 쓸 수가 없다. 미끄러지면 지원 이거 했는데도 왜 이러니? 아이고 얘는 더 젖었네. 안 좋은데? 진짜 바보야 바보. 학원 쌤이 이거 잘 안 쓰지. 이거 때문에 불편해서. 근데 건강인 이게 제일 좋아. 자, 그럼 퍼센트 농도를 뭘로 환산하는 거니? 몰 농도로 환산하는 공식.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야, 98% 진한 황산이 있어. 진한 H2SO4야. 98%가 막 안 만들어질 것 같지만 만들어집니다. 98% 진한 황산. 얘는 화학식량 98이고요. 이것의 몰 농도는 얼마일까요? 사실 공식 몰라도 다 풀 수는 있습니다. 단, 이 황산수용액에 밀도 있잖아. 밀도는 D잖아요. 이거는 1.84g/ml야.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걸 환산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 뭐라는 거니? 이 퍼센트를 분석합니다. 이건 이제 화학초에 가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퍼센트 분석하기. 그럼 이 퍼센트 분석하기는 말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별게 아니야. 아까처럼 용질은 얼마고 용매는 얼마야? 이런 걸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용매의 양은 얼마고 용질의 양은 얼마고 용액의 양은 얼마야? 그럼 98%라는 거는 용액의 전체가 몇 g일 때? 100g일 때. 용질이 몇 g 들어있는 거야? 98g 들어있고 물이 겨우 2g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게 퍼센트 분석. 그런데 이걸 몰 농도로 바꿀 거야. 그럼 몰 농도로 바꿀 거면 조금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용질이 98g이야.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용질의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어머, 그런데 선생님 이거 숫자가 왜 있다위에요? 일부러 그런 거 한 거예요. 쉬우라고. 그럼 화학식량 98분에 그 안에 용질 몇 g이 들어있는 거야? 98g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몇 몰이 들어있는 거야? 1몰이 들어있는 거죠. 어머, 이거요. 부피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쓰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V분의 N만 하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대로 고쳐봐요. 용액이 100g이네요. 어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요.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요. 뭐야 이거? 기울 쓰다 말고 한글로 쓰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죠. 아, 밀도분의 질량? 그럼 조금 아까 밀도가 얼마였냐면 가있습니다. 1.84 g/ml야. 그리고 용액이 1000g이야. 그럼 그램 약분되죠. 어머. 그럼 밀리리터는 분모에 분모니까 분자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리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밀리리터를 뭘로 고치는 거야? 리터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1000으로 나누기 하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니? 1000ml가 1리터야.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럼 밀리밀리 사라지고 이것도 뭐만 남는 거야? 리터만 남죠. 그럼 뭐야? 동그라미 2개. 사라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액의 부피분에 뭐가 나오는 거야? 용질의 몰수가 나오죠. 계산해볼까요? 그럼 몰농도는 자, 용액의 부피 N 이거 얼마야? 18.4분의 1리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98분의 98이니까 얼마? 1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네들은 얼마가 되는 거야? 18.4몰.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공식화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니? 98분의 9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그럼 이 밑에 있는 98은 이들의 분자량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분자량, 식량으로 고칠 겁니다. 그럼 이 98이라고 하는 용질의 질량은 어디서 나온 거야? 퍼센트가 98%라 98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15%야. 그럼 이거 15g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퍼센트로 바꿀 거야. 아,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항상 식량분의 퍼센트몰이구나. 그럼 여기도 바꿔볼까요? 자, 1.84는 밀도 D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0과 100은 항상 나오는 숫자죠. 뭐야 이거? 10은 항상 살아남는 숫자네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피는 몇 리터? 10D분의 1리터. 자, 공식화 시킨 거야. 몰농도는 부피는 10 곱하기 밀도 분의 1리터. 그리고 몰수는 식량분의 퍼센트 MOL. 자, 번분수 한번 해볼까요? 번분수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량분의 10 곱하기 밀도 곱하기 퍼센트. 그래서 자, 너네들이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서든 써먹기 편리하다는 거. 어떤 물질의 몰농도는 그 물질, 용액의 용질 식량분의 10Dper를 하잖아요. 얘가 바로 퍼센트와 몰농도 환산하는 거. 이건 D파트에 가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몰농도와 퍼센트를 뭘로 환산할 땐 뒤집으면 되겠죠? 몰을 퍼센트로 환산하는 거. 겁나 중요해. 자, 몰농도는 써버렸죠 벌써? 자, 네. 자국간 시험에 나오죠. 몰농도는 식량분의 10D%. 이거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하나를 이거와 연결해서 한번 해볼 거냐면 완자 이거를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용하는 걸 안 냈네 얘네들이. 54페이지 19번 문제. 19번 문제. 자, 그리고 포도당 중에 가와 나다. 왼쪽에는 몰롱도 나왔죠.
오른쪽은 퍼센트 정도로 나왔죠. 오케이? 그리고 분명히 얘네들은 뭔가를 비교하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고요. 자, 모든 수용액의 밀도를 1g/ml로 풀어래. 아, 그러면 지금 여기 1g/ml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기억법 봐봐. 바로 물어봤죠. 아이고, 야, 나의 몰롱도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 이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를 쭉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해봐, 나는 1%잖아. 거기다가 밀도를 얼마로 풀으래? 1g/ml로 풀으라죠.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몰롱도는 화학식량 180이죠. 자, 포도당 180분의 10 곱하기 밀도 1 곱하기 퍼센트 1%니까 1 집어넣죠. 그러니까 얘네들 약분하면 바로 나오죠. 얘는 몇 몰이다? 18분의 1몰이다. 와, 그럼 여러분 가는요 0.1몰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얘는 18분의 1몰이네요. 얘는 10분의 1이니까 가농도가 좀 진한 거네요. 이렇게 비교가 바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용액 속 포도당의 질량은 포도당 질량이래. 그럼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다 계산했잖아. 뭐야? 포도당 N은 M 곱하기 V잖아요. 그럼 가쪽 NV 하면 0.1 곱하기 100ml니까 0.1이다. 그러면 얘네들 0.01몰 0.01몰이니까 180에 0.01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1.8g. 자, 가야 가? 그럼 나는 조금 아까 우리 M 구해놨잖아. 18분의 1 곱하기 V 100ml. 그러면 나는요 18분의 1 곱하기 0.1. 자, 곱하기 이게 몰이잖아? 180. 아니 그냥 하려니까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럼 18분의 얘는 얼마야? 10. 어머, 1g이다. 그러면 얘는 얘 몇 배냐고 물어봤죠. 포도당 질량은 1.8이 1에 뭐야? 1.8배잖아. 아, 1.8이 5분의 9네? 이런. 네,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오 가에다가 이건 좀 증류수 40g을 더 넣으면 나의 농도와 같아진다. 어머나. 자, 가가 지금 얼마나 하냐면 0.1몰 100ml. 그런데 밀도가 100이니까 밀도가 1이니까 100g이죠.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여기 포도당 몇 그램 들어있었어? 1.8g 있었죠. 그럼 매질액 분석해봐. 매질액. 그럼 포도당이 1.8g이야. 그리고 100g 있었는데 물 얼만큼 집어넣었어? 40g 집어넣었죠. 아, 그러면 퍼센트가 1이 되는지 보는 거야. 나랑 같으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네들은요. 퍼센트는 자, 용액의 질량 140이죠. 140분의 1.8 곱하기 100. 계산을 안 해도 절대로 1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풀었지만 야, 저기다 40g 넣는다고 1%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디귿번 틀린 문장, 그럼 기억번과 니은번만 맞네요.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퍼센트롱도 몰롱도 환산하는 걸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공식을 외우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사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문제풀이 딱 끝내면 집에 갈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수업 횟수에서 계산 안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진석이는 내가 화학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업 끝나고 내가 이제 엄마한테 한번 할게. 윤서는 어머니께 문자를 드릴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카드 네 갖고 올 때 갖고 오면 내가 이제 해서 계산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와, 그래도 오늘 되게 너네 이 1단원을 알차게 수업했다. 왜냐면 우리 먼저 한 애들은 막 그 1단원 수업을 2번 끝내느라 막 3번 했어야 되는데 겁나 힘들었거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